인생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있는가? 어떤 친구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더욱 깊은 향기를 내뿜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어떤 친구는 시간의 무게에 짓눌려 빛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멋있어지고 존중받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싼 옷이나 화려한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삶의 태도와 내면의 깊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상황의 언어를 읽는 것입니다. 어릴 적 시장 한복판에서 옷감을 팔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옷차림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지만 늘 단정하고 깨끗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할머니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옷 잘 입는다고 갑자기 부자 되는 건 아니란다. 하지만 잘 차려입으면 적어도 남에게 가난해 보이지는 않지. 어린 시절에는 그저 재미있는 말이라 생각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 말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가장 조용한 언어이자 내가 속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골프 모임이 있는 날이면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차림으로,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면 신뢰감을 주는 정장 차림으로, 그리고 손주와 놀이공원에 갈 때면 활동적이면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옷은 결코 비싼 명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옷차림은 언제나 그 자리에 대한 존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멋은 옷의 가격이 아니라 그 옷을 선택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가 하루의 시작을 바꾸고 나의 태도와 말투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첫인상은 7초 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려 40시간 이상의 꾸준한 만남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 짧은 7초 동안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옷차림입니다. 결혼식에는 축하의 마음을 담아, 장례식에는 애도의 마음을 담아 옷을 고르는 것처럼 모든 상황에는 그에 맞는 마음의 옷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옷차림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 그 사람의 인품과 세상을 대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관리에 깃든 정성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옷이라도 구겨지고 얼룩져 있다면 그 가치는 사라지고 맙니다. 오히려 초라해 보일 뿐이죠. 반대로 저렴한 옷이라도 깨끗하게 다려입고 은은한 향기가 난다면 그 사람의 인품까지 돋보이게 합니다. 한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값비싼 니트를 입고 있었지만 옷에는 구김이 가득했고 어깨에서는 키키한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분과 거리를 두는 미묘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로는 그분 스스로도 집에 돌아와 세탁을 맡기고 나서야 옷의 상태를 알았다고 합니다. 본인도 몰랐던 작은 소홀함이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반면 늘 소박하지만 단정한 모습으로 존경받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 어떻게 항상 그렇게 깔끔하게 다니시는지 여쭈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남들 보기 좋으라고 입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품격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존중받게 됩니다. 외출 전 5분, 스팀 다리미로 주름을 펴는 작은 습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정리하는 습관, 셔츠나 블라우스는 한두 번 입고 깨끗하게 세탁하는 작은 실천들. 이런 사소한 정성들이 쌓여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세상이 나를 보는 시선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의 대학자 율곡 이이 선생은 의관을 바르게 함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첫걸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옷을 단정히 하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행위가 아니라 흩어진 내 마음을 바로잡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수행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깔끔한 옷 관리는 나 자신을 향한 가장 진솔한 정성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영혼을 담는 그릇, 자세입니다. 아무리 상황에 맞는 옷을 입고 깨끗하게 관리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자세입니다. 한 모임에서 수백만 원짜리 명품 재킷을 입은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앉아있는 내내 등을 구부리고 목을 앞으로 숙인 채였습니다. 그 멋진 옷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 또한 그분에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정말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활짝 편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달라지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분을 향했고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자세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자신감, 내면의 힘, 살아온 태도까지 고스란히 드러내는 비언어적 메시지입니다. 구부정한 등은 자신감 없는 마음을, 움츠린 어깨는 불안한 심리를, 힘없이 걷는 걸음은 삶의 무기력함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꼿꼿한 허리와 당당한 걸음은 그 자체로 나는 나 자신을 믿고 내 삶을 존중한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 허리 좀 펴라는 어른들의 잔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나서야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 조언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단 5분이라도 허리를 펴고 턱을 살짝 들고 어깨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해보세요. 버스를 기다릴 때, 텔레비전을 볼 때, 문득 생각이 날 때마다 나의 자세는 지금 당당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바른 자세는 돈이 들지 않는 가장 값진 명품이며 당신의 품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상황에 맞는 옷차림, 정성이 담긴 관리, 그리고 당당한 자세는 모두 눈에 보이는 외적인 품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보이는 품격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 단단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회가 정해준 틀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정답을 말하도록 배웠고 사회에서는 순응하는 태도를 칭찬받았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되고 어른은 힘들어도 내색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슬픔보다 인내를, 분노보다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성숙한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울어본 것이 언제인지, 가슴 깊이 화를 내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억눌린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쌓여 이유 없는 답답함으로, 불면으로, 때로는 몸의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감정들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 지금 외롭구나. 그때 그 말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 있었구나.
나 사실은 정말 화가 났었구나. 이렇게 솔직하게 스스로의 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내면의 힘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정도면 행복하지라는 말에 함정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족함 없는 삶, 자식들이 잘 자라준 것, 큰 병 없이 지내는 것.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허전함을 모두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행복의 기준마저 남의 시선에 맞춰왔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성과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미래의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차 한 잔에서 창가에 스며드는 햇살에서 오랜 친구의 안부 전화 한 통에서 느끼는 평온함입니다. 이런 작은 순간의 기쁨들을 발견하고 음미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사람들의 비밀은 바로 이 외면과 내면의 조화에 있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옷차림과 당당한 자세라는 외적인 품격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돌보며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아는 내면의 단단함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옷장을 열고 상황별로 옷을 나누어 보세요. 격식 있는 자리용, 편안한 외출용, 친구 모임용 등으로 나누면 옷을 고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둘째, 외출 전단 5분만 투자해 옷에 주름을 펴보세요. 구김없는 옷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5분간 바른 자세를 연습하세요. 허리를 펴고 어깨를 내리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넷째, 하루에 한 번 나를 웃게 만드는 작은 순간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세요. 이 모든 것은 특별한 돈이나 노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린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정성을 기울일 때 당신의 뒷모습조차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모습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당신은 어제보다 더 깊고 향기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품격과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인생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있는가? 어떤 친구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더욱 깊은 향기를 내뿜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어떤 친구는 시간의 무게에 짓눌려 빛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멋있어지고 존중받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싼 옷이나 화려한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삶의 태도와 내면의 깊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상황의 언어를 읽는 것입니다. 어릴 적 시장 한복판에서 옷감을 팔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옷차림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지만 늘 단정하고 깨끗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할머니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옷 잘 입는다고 갑자기 부자 되는 건 아니란다. 하지만 잘 차려입으면 적어도 남에게 가난해 보이지는 않지. 어린 시절에는 그저 재미있는 말이라 생각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 말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가장 조용한 언어이자
내가 속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골프 모임이 있는 날이면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차림으로,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면 신뢰감을 주는 정장 차림으로, 그리고 손주와 놀이공원에 갈 때면 활동적이면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옷은 결코 비싼 명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옷차림은 언제나 그 자리에 대한 존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멋은 옷의 가격이 아니라 그 옷을 선택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가 하루의 시작을 바꾸고 나의 태도와 말투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첫인상은 7초 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려 40시간 이상의 꾸준한 만남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 짧은 7초 동안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옷차림입니다. 결혼식에는 축하의 마음을 담아, 장례식에는 애도의 마음을 담아 옷을 고르는 것처럼 모든 상황에는 그에 맞는 마음의 옷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옷차림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 그 사람의 인품과 세상을 대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관리에 깃든 정성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옷이라도 구겨지고 얼룩져 있다면 그 가치는 사라지고 맙니다. 오히려 초라해 보일 뿐이죠. 반대로 저렴한 옷이라도 깨끗하게 다려 입고 은은한 향기가 난다면 그 사람의 인품까지 돋보이게 합니다. 한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값비싼 니트를 입고 있었지만 옷에는 구김이 가득했고 어깨에서는 키키한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분과 거리를 두는 미묘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로는 그분 스스로도 집에 돌아와 세탁을 맡기고 나서야 옷의 상태를 알았다고 합니다. 본인도 몰랐던 작은 소홀함이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반면 늘 소박하지만 단정한 모습으로 존경받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 어떻게 항상 그렇게 깔끔하게 다니시는지 여쭈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남들 보기 좋으라고 입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품격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존중받게 됩니다. 외출 전 5분, 스팀 다리미로 주름을 펴는 작은 습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정리하는 습관, 셔츠나 블라우스는 한두 번 입고 깨끗하게 세탁하는 작은 실천들. 이런 사소한 정성들이 쌓여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세상이 나를 보는 시선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의 대학자 율곡 이이 선생은 의관을 바르게 함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첫걸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옷을 단정히 하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행위가 아니라 흩어진 내 마음을 바로잡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수행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깔끔한 옷 관리는 나 자신을 향한 가장 진솔한 정성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영혼을 담는 그릇, 자세입니다. 아무리 상황에 맞는 옷을 입고 깨끗하게 관리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자세입니다. 한 모임에서 수백만 원짜리 명품 재킷을 입은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앉아있는 내내 등을 구부리고 목을 앞으로 숙인 채였습니다. 그 멋진 옷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 또한 그분에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정말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활짝 편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달라지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분을 향했고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자세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자신감, 내면의 힘, 살아온 태도까지 고스란히 드러내는 비언어적 메시지입니다. 구부정한 등은 자신감 없는 마음을, 움츠린 어깨는 불안한 심리를, 힘없이 걷는 걸음은 삶의 무기력함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꼿꼿한 허리와 당당한 걸음은 그 자체로 나는 나 자신을 믿고 내 삶을 존중한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 허리 좀 펴라는 어른들의 잔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나서야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 조언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단 5분이라도 허리를 펴고 턱을 살짝 들고 어깨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해보세요. 버스를 기다릴 때, 텔레비전을 볼 때, 문득 생각이 날 때마다 나의 자세는 지금 당당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바른 자세는 돈이 들지 않는 가장 값진 명품이며 당신의 품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상황에 맞는 옷차림, 정성이 담긴 관리, 그리고 당당한 자세는 모두 눈에 보이는 외적인 품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보이는 품격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 단단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회가 정해준 틀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정답을 말하도록 배웠고 사회에서는 순응하는 태도를 칭찬받았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되고 어른은 힘들어도 내색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슬픔보다 인내를, 분노보다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성숙한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울어본 것이 언제인지, 가슴 깊이 화를 내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억눌린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쌓여 이유 없는 답답함으로, 불면으로, 때로는 몸의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감정들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 지금 외롭구나. 그때 그 말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었구나. 나 사실은 정말 화가 났었구나. 이렇게 솔직하게 스스로의 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내면의 힘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정도면 행복하지라는 말에 함정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족함 없는 삶, 자식들이 잘 자라준 것, 큰 병 없이 지내는 것.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허전함을 모두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행복의 기준마저 남의 시선에 맞춰왔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성과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미래의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차 한 잔에서, 창가에 스며드는 햇살에서, 오랜 친구의 안부 전화 한 통에서 느끼는 평온함입니다. 이런 작은 순간의 기쁨들을 발견하고 음미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사람들의 비밀은 바로 이 외면과 내면의 조화에 있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옷차림과 당당한 자세라는 외적인 품격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돌보며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아는 내면의 단단함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옷장을 열고 상황별로 옷을 나누어 보세요. 격식 있는 자리용, 편안한 외출용, 친구 모임용 등으로 나누면 옷을 고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둘째, 외출 전 단 5분만 투자해 옷에 주름을 펴보세요. 구김없는 옷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5분간 바른 자세를 연습하세요. 허리를 펴고 어깨를 내리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넷째, 하루에 한 번 나를 웃게 만드는 작은 순간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세요. 이 모든 것은 특별한 돈이나 노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린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정성을 기울일 때 당신의 뒷모습조차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모습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당신은 어제보다 더 깊고 향기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품격과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인생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있는가? 어떤 친구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더욱 깊은 향기를 내뿜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어떤 친구는 시간의 무게에 짓눌려 빛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멋있어지고 존중받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싼 옷이나 화려한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삶의 태도와 내면의 깊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상황의 언어를 읽는 것입니다. 어릴 적 시장 한복판에서 옷감을 팔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옷차림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지만 늘 단정하고 깨끗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할머니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옷 잘 입는다고 갑자기 부자 되는 건 아니란다. 하지만 잘 차려입으면 적어도 남에게 가난해 보이지는 않지. 어린 시절에는 그저 재미있는 말이라 생각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 말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가장 조용한 언어이자 내가 속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골프 모임이 있는 날이면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차림으로,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면 신뢰감을 주는 정장 차림으로, 그리고 손주와 놀이공원에 갈 때면 활동적이면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옷은 결코 비싼 명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옷차림은 언제나 그 자리에 대한 존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멋은 옷의 가격이 아니라 그 옷을 선택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가 하루의 시작을 바꾸고 나의 태도와 말투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첫인상은 7초 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려 40시간 이상의 꾸준한 만남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 짧은 7초 동안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옷차림입니다. 결혼식에는 축하의 마음을 담아, 장례식에는 애도의 마음을 담아 옷을 고르는 것처럼 모든 상황에는 그에 맞는 마음의 옷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옷차림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 그 사람의 인품과 세상을 대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관리에 깃든 정성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옷이라도 구겨지고 얼룩져 있다면 그 가치는 사라지고 맙니다. 오히려 초라해 보일 뿐이죠. 반대로 저렴한 옷이라도 깨끗하게 다려입고
은은한 향기가 난다면 그 사람의 인품까지 돋보이게 합니다. 한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값비싼 니트를 입고 있었지만 옷에는 구김이 가득했고 어깨에서는 키키한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분과 거리를 두는 미묘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로는 그분 스스로도 집에 돌아와 세탁을 맡기고 나서야 옷의 상태를 알았다고 합니다. 본인도 몰랐던 작은 소홀함이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반면 늘 소박하지만 단정한 모습으로 존경받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 어떻게 항상 그렇게 깔끔하게 다니시는지 여쭈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남들 보기 좋으라고 입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품격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존중받게 됩니다. 외출 전 5분, 스팀 다리미로 주름을 펴는 작은 습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정리하는 습관, 셔츠나 블라우스는 한두 번 입고 깨끗하게 세탁하는 작은 실천들. 이런 사소한 정성들이 쌓여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세상이 나를 보는 시선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의 대학자 율곡 이이 선생은 의관을 바르게 함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첫걸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옷을 단정히 하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행위가 아니라 흩어진 내 마음을 바로잡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수행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깔끔한 옷 관리는 나 자신을 향한 가장 진솔한 정성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영혼을 담는 그릇, 자세입니다. 아무리 상황에 맞는 옷을 입고 깨끗하게 관리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자세입니다. 한 모임에서 수백만 원짜리 명품 재킷을 입은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앉아있는 내내 등을 구부리고 목을 앞으로 숙인 채였습니다. 그 멋진 옷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 또한 그분에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정말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활짝 편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달라지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분을 향했고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자세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자신감, 내면의 힘, 살아온 태도까지 고스란히 드러내는 비언어적 메시지입니다. 구부정한 등은 자신감 없는 마음을, 움츠린 어깨는 불안한 심리를, 힘없이 걷는 걸음은 삶의 무기력함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꼿꼿한 허리와 당당한 걸음은 그 자체로 나는 나 자신을 믿고 내 삶을 존중한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 허리 좀 펴라는 어른들의 잔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나서야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 조언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단 5분이라도 허리를 펴고 턱을 살짝 들고 어깨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해보세요. 버스를 기다릴 때, 텔레비전을 볼 때, 문득 생각이 날 때마다 나의 자세는 지금 당당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바른 자세는 돈이 들지 않는 가장 값진 명품이며 당신의 품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상황에 맞는 옷차림, 정성이 담긴 관리, 그리고 당당한 자세는 모두 눈에 보이는 외적인 품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보이는 품격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 단단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회가 정해준 틀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정답을 말하도록 배웠고, 사회에서는 순응하는 태도를 칭찬받았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되고, 어른은 힘들어도 내색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슬픔보다 인내를, 분노보다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성숙한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울어본 것이 언제인지, 가슴 깊이 화를 내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억눌린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쌓여 이유 없는 답답함으로, 불면으로, 때로는 몸의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감정들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 지금 외롭구나. 그때 그 말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었구나. 나 사실은 정말 화가 났었구나. 이렇게 솔직하게 스스로의 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내면의 힘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정도면 행복하지라는 말에 함정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족함 없는 삶, 자식들이 잘 자라준 것, 큰 병 없이 지내는 것,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허전함을 모두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행복의 기준마저 남의 시선에 맞춰왔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성과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미래의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차 한 잔에서, 창가에 스며드는 햇살에서, 오랜 친구의 안부 전화 한 통에서 느끼는 평온함입니다. 이런 작은 순간의 기쁨들을 발견하고 음미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사람들의 비밀은 바로 이 외면과 내면의 조화에 있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옷차림과 당당한 자세라는 외적인 품격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돌보며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아는 내면의 단단함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옷장을 열고 상황별로 옷을 나누어 보세요. 격식 있는 자리용, 편안한 외출용, 친구 모임용 등으로 나누면 옷을 고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둘째, 외출 전 단 5분만 투자해 옷에 주름을 펴보세요. 구김없는 옷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5분간 바른 자세를 연습하세요. 허리를 펴고 어깨를 내리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넷째, 하루에 한 번 나를 웃게 만드는 작은 순간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세요. 이 모든 것은 특별한 돈이나 노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린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정성을 기울일 때 당신의 뒷모습조차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모습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당신은 어제보다 더 깊고 향기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품격과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인생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있는가? 어떤 친구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더욱 깊은 향기를 내뿜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어떤 친구는 시간의 무게에 짓눌려 빛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멋있어지고 존중받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싼 옷이나 화려한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삶의 태도와 내면의 깊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상황의 언어를 읽는 것입니다. 어릴 적 시장 한복판에서 옷감을 팔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옷차림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지만 늘 단정하고 깨끗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할머니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옷 잘 입는다고 갑자기 부자 되는 건 아니란다. 하지만 잘 차려입으면 적어도 남에게 가난해 보이지는 않지. 어린 시절에는 그저 재미있는 말이라 생각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 말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가장 조용한 언어이자 내가 속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골프 모임이 있는 날이면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차림으로,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면 신뢰감을 주는 정장 차림으로, 그리고 손주와 놀이공원에 갈 때면 활동적이면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옷은 결코 비싼 명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옷차림은 언제나 그 자리에 대한 존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멋은 옷의 가격이 아니라 그 옷을 선택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가 하루의 시작을 바꾸고 나의 태도와 말투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첫인상은 7초 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려 40시간 이상의 꾸준한 만남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 짧은 7초 동안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옷차림입니다. 결혼식에는 축하의 마음을 담아, 장례식에는 애도의 마음을 담아 옷을 고르는 것처럼 모든 상황에는 그에 맞는 마음의 옷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옷차림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 그 사람의 인품과 세상을 대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관리에 깃든 정성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옷이라도 구겨지고 얼룩져 있다면 그 가치는 사라지고 맙니다. 오히려 초라해 보일 뿐이죠. 반대로 저렴한 옷이라도 깨끗하게 다려입고 은은한 향기가 난다면 그 사람의 인품까지 돋보이게 합니다. 한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값비싼 니트를 입고 있었지만 옷에는 구김이 가득했고 어깨에서는 키키한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분과 거리를 두는 미묘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로는 그분 스스로도 집에 돌아와 세탁을 맡기고 나서야 옷의 상태를 알았다고 합니다. 본인도 몰랐던 작은 소홀함이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반면 늘 소박하지만 단정한 모습으로 존경받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 어떻게 항상 그렇게 깔끔하게 다니시는지 여쭈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남들 보기 좋으라고 입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품격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존중받게 됩니다. 외출 전 5분, 스팀 다리미로 주름을 펴는 작은 습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정리하는 습관, 셔츠나 블라우스는 한두 번 입고 깨끗하게 세탁하는 작은 실천들. 이런 사소한 정성들이 쌓여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세상이 나를 보는 시선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의 대학자 율곡 이이 선생은 의관을 바르게 함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첫걸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옷을 단정히 하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행위가 아니라
흩어진 내 마음을 바로잡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수행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깔끔한 옷 관리는 나 자신을 향한 가장 진솔한 정성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영혼을 담는 그릇, 자세입니다. 아무리 상황에 맞는 옷을 입고 깨끗하게 관리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자세입니다. 한 모임에서 수백만 원짜리 명품 재킷을 입은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앉아있는 내내 등을 구부리고 목을 앞으로 숙인 채였습니다. 그 멋진 옷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 또한 그분에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정말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활짝 편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달라지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분을 향했고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자세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자신감, 내면의 힘, 살아온 태도까지 고스란히 드러내는 비언어적 메시지입니다. 구부정한 등은 자신감 없는 마음을, 움츠린 어깨는 불안한 심리를, 힘없이 걷는 걸음은 삶의 무기력함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꼿꼿한 허리와 당당한 걸음은 그 자체로 나는 나 자신을 믿고 내 삶을 존중한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 허리 좀 펴라는 어른들의 잔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나서야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 조언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단 5분이라도 허리를 펴고 턱을 살짝 들고 어깨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해보세요. 버스를 기다릴 때, 텔레비전을 볼 때, 문득 생각이 날 때마다 나의 자세는 지금 당당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바른 자세는 돈이 들지 않는 가장 값진 명품이며 당신의 품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상황에 맞는 옷차림, 정성이 담긴 관리, 그리고 당당한 자세는 모두 눈에 보이는 외적인 품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보이는 품격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 단단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회가 정해준 틀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정답을 말하도록 배웠고 사회에서는 순응하는 태도를 칭찬받았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되고 어른은 힘들어도 내색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슬픔보다 인내를, 분노보다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성숙한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울어본 것이 언제인지, 가슴 깊이 화를 내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억눌린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쌓여 이유 없는 답답함으로, 불면으로, 때로는 몸의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감정들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 지금 외롭구나. 그때 그 말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었구나. 나 사실은 정말 화가 났었구나. 이렇게 솔직하게 스스로의 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내면의 힘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정도면 행복하지라는 말에 함정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족함 없는 삶, 자식들이 잘 자라준 것, 큰 병 없이 지내는 것,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허전함을 모두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행복의 기준마저 남의 시선에 맞춰왔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성과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미래의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차 한 잔에서, 창가에 스며드는 햇살에서, 오랜 친구의 안부 전화 한 통에서 느끼는 평온함입니다.
이런 작은 순간의 기쁨들을 발견하고 음미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사람들의 비밀은 바로 이 외면과 내면의 조화에 있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옷차림과 당당한 자세라는 외적인 품격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돌보며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아는 내면의 단단함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옷장을 열고 상황별로 옷을 나누어 보세요. 격식 있는 자리용, 편안한 외출용, 친구 모임용 등으로 나누면 옷을 고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둘째, 외출 전 단 5분만 투자해 옷에 주름을 펴보세요. 구김없는 옷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5분간 바른 자세를 연습하세요. 허리를 펴고 어깨를 내리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넷째, 하루에 한 번 나를 웃게 만드는 작은 순간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세요. 이 모든 것은 특별한 돈이나 노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린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정성을 기울일 때 당신의 뒷모습조차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모습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당신은 어제보다 더 깊고 향기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품격과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인생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있는가? 어떤 친구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더욱 깊은 향기를 내뿜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어떤 친구는 시간의 무게에 짓눌려 빛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멋있어지고 존중받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싼 옷이나 화려한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삶의 태도와 내면의 깊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상황의 언어를 읽는 것입니다. 어릴 적 시장 한복판에서 옷감을 팔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옷차림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지만 늘 단정하고 깨끗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할머니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옷 잘 입는다고 갑자기 부자 되는 건 아니란다. 하지만 잘 차려입으면 적어도 남에게 가난해 보이지는 않지. 어린 시절에는 그저 재미있는 말이라 생각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 말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가장 조용한 언어이자 내가 속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골프 모임이 있는 날이면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차림으로,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면 신뢰감을 주는 정장 차림으로, 그리고 손주와 놀이공원에 갈 때면 활동적이면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옷은 결코 비싼 명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옷차림은 언제나 그 자리에 대한 존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멋은 옷의 가격이 아니라 그 옷을 선택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가 하루의 시작을 바꾸고 나의 태도와 말투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첫인상은 7초 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려 40시간 이상의 꾸준한 만남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 짧은 7초 동안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옷차림입니다. 결혼식에는 축하의 마음을 담아, 장례식에는 애도의 마음을 담아 옷을 고르는 것처럼 모든 상황에는 그에 맞는 마음의 옷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옷차림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 그 사람의 인품과 세상을 대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관리에 깃든 정성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옷이라도 구겨지고 얼룩져 있다면 그 가치는 사라지고 맙니다. 오히려 초라해 보일 뿐이죠. 반대로 저렴한 옷이라도 깨끗하게 다려 입고 은은한 향기가 난다면 그 사람의 인품까지 돋보이게 합니다. 한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값비싼 니트를 입고 있었지만 옷에는 구김이 가득했고 어깨에서는 키키한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분과 거리를 두는 미묘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로는 그분 스스로도 집에 돌아와 세탁을 맡기고 나서야 옷의 상태를 알았다고 합니다. 본인도 몰랐던 작은 소홀함이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반면 늘 소박하지만 단정한 모습으로 존경받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 어떻게 항상 그렇게 깔끔하게 다니시는지 여쭈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남들 보기 좋으라고 입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품격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존중받게 됩니다. 외출 전 5분, 스팀 다리미로 주름을 펴는 작은 습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정리하는 습관, 셔츠나 블라우스는 한두 번 입고 깨끗하게 세탁하는 작은 실천들. 이런 사소한 정성들이 쌓여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세상이 나를 보는 시선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의 대학자 율곡 이이 선생은 의관을 바르게 함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첫걸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옷을 단정히 하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행위가 아니라 흩어진 내 마음을 바로잡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수행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깔끔한 옷 관리는 나 자신을 향한 가장 진솔한 정성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영혼을 담는 그릇, 자세입니다. 아무리 상황에 맞는 옷을 입고 깨끗하게 관리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자세입니다. 한 모임에서 수백만 원짜리 명품 재킷을 입은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앉아있는 내내 등을 구부리고 목을 앞으로 숙인 채였습니다. 그 멋진 옷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 또한 그분에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정말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활짝 편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달라지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분을 향했고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자세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자신감, 내면의 힘, 살아온 태도까지 고스란히 드러내는 비언어적 메시지입니다. 구부정한 등은 자신감 없는 마음을, 움츠린 어깨는 불안한 심리를, 힘없이 걷는 걸음은 삶의 무기력함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꼿꼿한 허리와 당당한 걸음은 그 자체로 나는 나 자신을 믿고 내 삶을 존중한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 허리 좀 펴라는 어른들의 잔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나서야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 조언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